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프로그램 소개도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과 같게 초등부 내에서 이제 저희 초등부 학생들을 분석하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레벨업을 어떻게 영어 실력 레벨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릴레이 설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1탄으로 리딩 과목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마 궁금해하실 게 지금 이제 리딩이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안에서 먼저 왜 리딩이 레벨업과 관련돼서 리딩이 실력하고 관련돼서 왜 1탄에 포함됐을까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솔직히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KNS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학년대별로 학습 패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심 과목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의 학습 로드맵을 보시면 일단 분리된 첫 번째가 3, 4학년, 5, 6학년, 예비 중1이라는 부분의 학년별로 이제 3단계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의 문의가 이런 부분들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상담실을 통해서 받는 문의들이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1학년도 많이 문의로 오시는데 3, 4학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바꿔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저희 학원을 생각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학원 내에서 학습하는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 또는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바꿔야지에 대한 시각과 또 생각이 변화되는 학년이 바로 3, 4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솔직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열심히 아이들을 챙겨주시는데 1학년, 2학년은 거의 숙제라든가 또는 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챙겨주시다가 3, 4학년 정도 되면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보면 굉장히 성숙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아직까지 도와주시는 부모님도 많겠지만 이제 슬슬 이제부터 거의 4학년부터는 부모님도 네가 알아서 해봐, 너가 한번 해봐라는 얘기들을 많이 시작하는 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 4학년에 이런 문의를 하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가장 많고요. 솔직히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맞을까 변화가?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전에 아주 오래전에 설명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6, 7년 전만 해도 3, 4학년 같은 경우에서 이때 이런 그냥 5, 6학년, 9학년 될 때까지는 아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편하게 하세요라고 되게 했던 게 왜냐면 영어적인 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라고 얘기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지금 3, 4학년 같은 경우 안에서는 학습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라든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학습 미래가 상당히 벽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는 게 실력적인 부분과 입증해야 될 시험적인 성적 부분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소하려면 3, 4학년 정도에서 시작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나의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바라보면 너무 늦게 시작한 친구들 보면은 좀 많이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6학년에 대해서 문법을 처음 겪어요 하는 친구들이 영어감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트러글링을 하고요. 더더욱이나 중학교 때 시작을 하거나 이제 중1이 내신이 없으니까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가 이제 중2가 됐는데 똑같은 소리를 제가 들어요.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차근차근 올바르게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런 변화를 시작해야 될 수 있는 학년이 3, 4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영역별 발달을 위해 학습 체계가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식 학습, 챈팅도 하고 놀기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학원을 다니고 즐겁게 학습을 했을 때가 아마 1, 2학년은 굉장히 즐거워야 되고 이제 3, 4학년에 가서 3학년도 좀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3학년부터는 약간의 학습적인 태도나 또는 학습적인 환경을 굉장히 요구를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보면
학업 성숙도의 시작인 부분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학습 체계관을 형성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방향의 전환 시기고요. 이제는 체험이라기보다는 체계관을 수립하는 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학년은 학습 변화를 시작을 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 6학년. 5,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학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학습 훈련의 시작인 때이고요. 영역별로 스킬적으로 훈련이 들어가서 성과 학습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보시면 내신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실력, 관리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떠오를 때고요. 지금 보시면 5, 6학년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은 아마 설명해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 내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보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얘가 실력이 될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얘가 좀 관리를 받아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생각들을 실질적으로 5, 6학년에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학습 훈련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변화에 대한 생각의 시작, 훈련을 꼭 시작해야 되는 시기고요. 예비 중일 같은 경우는 진로 대비라고 하죠. 이미 예비 중일, 중학생이 돼버리면 아마 경험을 다 해요. 학교를 가는 즉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챙겨주셨잖아요.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어머님들도 이제 첫 아이가 중학교 가면 느끼실 게, 가정통신문 안 줄 때 분명히 선생님이나 누가 공지를 했는데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의 가방에 꾸겨져서 들어가 있어요. 주지 않은 거죠. 또는 선생님이 챙겨준 걸 아이가 못 챙겨서 왔을 때 언제 수행평가이고 언제 뭘 하는 날짜들을 몰라서 우리가 고생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전화 오는 일이 초반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예비 중일은 진로 대비의 시작이고요. 중등 선행 및 내신 대비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고요. 학습 불균형 해소가 해결돼야만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만약에 설명해 보시는 부분들에 안에서 이제 우리 학년이 그때 정도, 이때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런 분야들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제가 이 학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년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학년이 됐어. 근데 나는 레벨업, 내 실력을 정말 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어머님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단어라는 책을 그렇게 몇 년 동안 많이 외웠는데 얘는 왜 도대체 단어가 안 되지? 아니 책을 그렇게 학원을 매번 보내고 다녔는데 왜 안 되지? 등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안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전체 과목이 아마 가장 중심 과목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중심 과목 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떤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연계돼서 학습이 이루어지느냐. 학습 체계라는 거는 정리정돈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어휘가 안 되면 학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휘가 1순위. 그 다음에 어휘를 가장 내가 외운 어휘들을 나타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독해예요. 왜냐하면 어휘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게 뭘까요? 문장이고 문장이 만들어낸 게 내용물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려면 뭐다? 어휘가 있어야 되고 어휘를 알고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용 이해를 위해서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리딩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배경지식적인 부분도 있어요. 꼭 영어를 잘해서 리딩이 중요해라기보다는 배경지식 쪽에서 특히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단계를 놨던 플루언시인데 플루언시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자, 스피킹하고 이제 라이팅이죠.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저희가 유창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피킹하고 라이팅 부분 안에서 이제 저희가 표현하고 우리 아이들이 표현하고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눈으로 익히고 머리로 입력된 내용들을 다시 나의 것으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유창성인데요. 그게 스피킹 어 라이팅이죠. 우리 아이한테 자체적으로 말하고 쓰기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또 챙겨야 될 게 내신 대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게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닌다. 한국에서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다.
하려면 내신이라는 벽을 꼭 넘어야만 해요. 그래서 내신 대비라는 필수적으로 한국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다 영역들이 차근차근 연결이 되면서 학습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학습 체계화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오늘 왜 리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클까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제가 이번 월요일날 설명회 할 때도 저희 KNS 초등부는 3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학 실력, 플루언시, 유창성, 그리고 내신까지 저희가 이제 맞춰서 학습을 해드린다고 얘기를 가르쳐드린다고 하는 부분 안에서 오늘 가장 중요 핵심 과목은 실력적인 면. 레벨업을 하려면 실력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실력적인 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문제풀이다. 문제풀이는 곧 뭐다? 테스트를 보는 것이다. 즉 어느 학원을 가시든지 어머님들 다 아시다시피 레벨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시험을 보고 우리 아이의 영역별로 능력평가를 한 다음에 반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fluency라는 부분 안에서 pronunciation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casual conversation, 외국 선생님을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과 정말 실력적인 유창성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에 대한 논리, 그럼 적절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휘라든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본인의 논리와 이제 설득력으로 이끌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유창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실력적인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학 실력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머님들이 가장 레벨 테스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높은 반이 나오길 원하시잖아요. 정말 잘 나오길 원하실 때 그럼 실력적으로 링크된 건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 점수가 잘 나오고 그 점수가 잘 나와야 원하는 레벨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학 실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KNS 초등부 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부분 안에 오늘은 가장 테스트 프랩, 즉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핵심 과목인 리딩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톡감으로 하는 거는 다시 톡감을 들어오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뒷부분을 좀 들어도 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정말 독해를, 리딩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정말 저렇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분야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머님들이 나중에 다시 저희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학생들과 함께 다시 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초등부 프로그램 내에서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핵심이 실력 레벨업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의 실력을 어떻게 늘게 할? 첫 번째, 독해를 잘해야 한다. 리딩을 잘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리딩을 왜 잘해야 될까라고 보시면 아주 단순해요. 과거에 우리 아이들이 봤던 시험들을 생각해보세요. 리딩, 독해가 빠졌던 적이 있을까요? 아마 꼬마 때는 reading comprehension, 미교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시험에서 읽고서 written, complete sentence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고 타 학원들 또는 저희 학원처럼 multiple choice, A, B, C, D 질문을 내고 multiple choice를 통해서 올바른 답을 고르는 이런 문제들, 즉 독해 문제들이 거의 중심이었어요. 많아요. 왜냐? 독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심 과목이라고 해요. 중심 과목이라는 이유는 리딩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다가 아니라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갖고 너무 많은 것들이 포괄되죠. 어휘를 못하면 리딩을 못, 그러니까 어휘를 잘한다가 리딩에서 입증이 되고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다 이해력이 좋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좋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아이가 읽어보고 경험해봤다 이런 식의 학습을 라는 부분에서 이해력과 학습 성숙도까지도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더라면 리딩 어떻게 중요할까? 주요 학습 영역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4대 과목, 5대 과목이 있잖아요. 독해, 듣기, 문법, 말하기, 쓰기. 초등부 같은 경우는 5대 과목으로 저희가 이제 아마 다 어머님들이 아실 거고 항상 학원이라는 데를 등록을 하셨을 때 물어보는 게 이 과목들을 다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세요. 왜냐? 저희가 5대 과목이라는 거 우리가 내신을 진짜 국영수사과를 얘기하듯이
독해랑 듣기랑 문법과 말하기 쓰기는 항상 저희 뇌리에 박혀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제 여기는 주요 학습 과목, 학습 영역이라고 본다면 스킬 포커스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이런 학습 영역 또는 언어를 잘할 수 있게끔 할 때는 과목으로 나누지 않고 좀 더 세심하게 나눠봐요. 어휘 암기가 어느 정도인지. 생활 어휘부터 제가 나중에 다음 달에 한번 어휘에 관련된 설명회를 또 한번 할 텐데 아마 이전에 한번 했던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휘도 단계별이에요. 솔직히 어머님들은 책에 1, 2, 3, 4, 5, 6번을 보시지만 책의 뒤에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나눠져 있어요. 생활 용어, 생활 필수 용어, 생활 과목 영역과 전문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용어들로 난이도별로 정해져 있는데 어휘 암기의 폭, 그 다음에 문제풀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식 문법은 했는지, 라이팅 하면 글의 구조와 논리도 되는지 등등을 따지는데 오늘은 이 문제풀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실력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문제풀이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어휘 암기를 하고 공부를 했으면 당연하게 이게 잘 돼야 된다는 독해는 우리의 학습의 중심 과목이라는 실질적인 이유는 반영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외웠는지, 얼마만큼 외워서 실제로 입력이 돼 있는지, 그만큼 읽었다 얼마나 숙달이 돼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화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같이 보시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리딩 하면은 아마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건, 독해, 그럼 지문이 떠오를 거고요. 문제 풀지. 그러면 뭐가 나와? 성적이 나올 거야 라고 첫 번째 단계에서 생각을 하십니다. 자, 실제 독해를 저희가 바라봤을 때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읽고 풀고 성적 나와라고 하시면 독해력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독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제가 항상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게 저학년 반을 제가 들어갈 때든 고학년 반을 들어갈 때든 독해 수업을 할 때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독해의 정석은 읽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읽어야 돼? 아이들은 솔직히 문제부터 보잖아요. 어떻게 풀까?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그렇게 빨리 맞출까가 독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독해력은 이름 그대로 독해력이에요. 읽는 거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리딩은 뭐다? 내용 이해가 우선이다. 내용 이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 내용 이해를 하면서 확인 학습을 하는 거나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어휘라든가 문법, 문맥이라든가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처음으로 접하는 게 영어 지문을 보면 영어로 애들이 물어봐요. 영어로 생각하냐고 저보고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지만 한국말을 잘하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제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이다 보니까 영어 지문을 봐도 이제 한국말로 한 번 더 circulate가 돼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한번 머리에. 그랬을 때 내가 외운 단어, 내가 외운 문맥, 문법에서 배운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확인 학습을 해야 되면 그 다음에 즉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하는 게 그냥 문제를 풀다가 아니라 이해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이해력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성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단순하게 읽고 문제 풀고 땡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무엇이든 난이도가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실질적인 내용이요 확인 학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뒤에서 앞으로 리딩을 이해를 했을 때 차근차근에 대한 스텝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리딩을 잘하고 성적이 좋으려면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정말 이런 단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우리 꼬마들한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자 문제 풀자라고 한다면 지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제목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애들 딱 문을 보면 질문 봐요. 질문부터 보고 하고 그 질문에서 나오는 약간 빨리 답을 맞출 수 있는 것만 매칭해서 찾으려고 하니 맞출 때도 있겠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감적인 부분에 의존을 한다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똑바로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 문제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를 진짜 귀에 박히도록 해요. 왜냐면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독해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될 거예요. 독해는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
배운 학습을 토대로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확인 학습하면서 이해력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이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영어로 된 패세지가 하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책에 나온 하나의 패세지였다라고 하시면 올바른 학습 방법의 지문 이해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부터 봤다가 지문으로 돌아오는데 솔직히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The early cannot이라고 돼 있는데 어리대우나 한국말로 그럴 텐데 early cannot 같은 경우 보시면 항상 제목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목도 안 읽어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빨리 답을 찾아야지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뭐를 보냐면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early cannot 나온다. 여기서 early 하고 찾을 거고 만약에 클린턴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클린턴 있는 데만 읽을 거예요. 그리고 반영 포인트가 넓지도 않아요. 한두 문장 읽거나 한두 줄을 읽거나 반영 포인트가 그러다 보니까 답의 정확도가 아니라 그냥 답을 찾아야지라는 의지만 있고 전체적인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를 맞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석, 제목을 본다. 자, 제목에서 할 수 있는 거 메인 아이디어죠. 그런 다음에 다 읽는다. 그럼 어디서 무슨 내용의 연계고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과 전반적인 핵심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순서, 읽으면서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읽는 거에 대해서 언제 어디가 무엇이 나왔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 이제 훈련시킬 때 보면 first paragraph, second paragraph, third paragraph 만약 문단이 두 개라도 어제도 분명히 학습할 때 계속 물어본 게 자, 어떤 내용이 어디 나왔어. first paragraph, second 계속 리마인딩을 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학습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제목을 통해서 주제에 대해서 살짝의 감을 익히고 전체적으로 읽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문단별 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리해주면 올바른 학습 방법에서 첫 번째 단계 제목과 주제를 통해서 주제에 대한 연상 또는 배경 지식의 인식을 깨워줘라. 일깨워주는 거예요. 제목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은 이정표 같은 게 있잖아요. 길에 대한 어디가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요. 일로 갈지 절로 갈지. 그런 부분처럼 제목을 통해서는 뭐에 대해서다? 하고 생각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그 전체 주제에 대해서 주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첫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그냥 스르륵 읽는 게 아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말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요. 매년 제가 느끼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회전력은 좋아요. 근데 깊이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습에서도 나타나요. 빨리 읽어요. 정말 눈이 빨라요. 여기서부터 쓱. 근데 중요한 거는 읽었대요.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요. 제가 제일 놀란 거는 꼼꼼하게 읽었어요 해서 만약에 문단이 4개였으면 두 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을 탁 던져요. 어디서 나왔어? 앞쪽이야 뒤쪽? 기억이 안 난대요. 자, 그거 과연 잘 읽었을까? 아니죠. 그래서 항상 가르치는 게 꼼꼼하게 읽어라. 그 다음에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을 해봐라. 문단 하나가 끝나면 뭔 내용이었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잔소리를 엄청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문단을 암기해라라는 게 아니라 sequence reading.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애들은 통으로 뿡 읽어요. 그냥 뿡 읽어버리고 뭔 내용이었어? 토마토에 관한 거였어? 초콜릿에 관한 거였어지? 실제 역사가 언제 나오고 어느 나라의 제품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리되게 애초에 읽을 때 했으면 훨씬 더 정확도가 있었는데 그런 습관들이 들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문단 정리를 하면서 전체 지문 읽기를 해라. 그래야만이 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인식이 습관처럼 잡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가 읽었을 때 이것은 이 내용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organization도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혹시 여기서 같이 듣고 있다면 내가 평상시에 지문을 읽을 때 나는 바로 지문을 열심히 읽어.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어디서 나왔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런다면 아직 꼼꼼하게 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remind yourselves. 타이틀을 읽고 메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타이틀을 읽으면 토마토다. 그러면 이 인상은 토마토에 관한 내용인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를 머리에서 퀘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읽으면 내 퀘스천에 그것들이 답하게 돼요. 토마토가
어디서 먼저 만들어졌네? 토마토가 언제부터 팔게? 토마토가 종류는 이렇네? 라는 답들을 하게 되고요. 문단별로 첫 번째 문단이 끝났을 때 이 문단은 주로 토마토의 생산지에 관한 내용이었네. 그 다음 넘어가. 이 내용은 주로 토마토 종류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다 보면은 지문이 딱 끝났을 때 물론 스르륵 읽는 것보다는 정말 조금 더 시간이 투자가 걸리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는 항상 그래요. 현명하게 학습해라. 즉 대충 읽고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찾는 데는 어차피 10분 걸릴 거. 처음 1분짜리 1분 안에 읽었다고 해서 답 찾으려면 제대로 안 읽어서 10분 걸려요? 그럼 차라리 한 번에 3, 4분 투자해서 꼼꼼하게 읽는 게 5, 6분을 세이브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첫 번째 제목이 있다면 제목을 통한 나의 주제의 연상. 그 다음에 문단별로 꼼꼼하게 읽는 정리를 통해서 전체 지문이나 주제, 소주제에 대한 연계성을 드리는 습관이에요. 물론 뭘 쓰고 시험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숙제나 학원에서 학습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솔직히 처음에는 이거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스르륵 읽을 때 그게 스르륵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뇌에서는 주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읽는 것도 빨라지지만 이해도도 상당히 빨라진다. 그래서 독해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결론이고요. 그렇게 돼야 주요 내용과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문을 그래서 꼼꼼하게 읽는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네, 그 다음은 바로 문제풀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즉 잘 이해했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나오면 잘 맞춰야겠죠. 그죠?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맞춰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문제풀이 영역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대부분 그냥 읽고 풀어라는 맥락에서만 끝나지만 문제풀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의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TNS에서는 토플 교재를 독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니어 토플 또는 토플 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미국 ETS에서 대학 입학을 위한 외국어 측정을 원래 이제 토플을 먼저 만들면서 대부분 이제 미국 대학에 있는 전체 과목, 전공 과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게 도움이 뭐가 될까요? 아이들에 대한 배경 지식. 근데 이게 교과목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것도 있지만 과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아이들하고 좀 더 familiar한 것들이 많고 또 하나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뭐 이런 부분들은 배워야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토플 지문이 설명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많은 아주 오랫동안 토플하고 이제 문제풀이 영역을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토플이 우리 애들한테 제가 늘 얘기해요. 제발 토플 책이 챕터별로 나눠진 거는 1, 2, 3, 4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을 다 나눈 거다. 그리고 왜 문제가 이렇게 다를까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근거 찾기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건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유형별로 나눠져 있고 그 유형도 목적이 다 있어요. 우리가 어휘 문제는 다들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어휘 문제는 어휘를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지만 꼭 찍어서가 아니라 실제 그 어휘를 몰라도 그 문장 내에서의 흐름을 이해를 하게 되면 보기에서는 또 맞출 수 있는 초이스가 나올 때 이해력을 돋구는 이제 보캐블러리 문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 화내는 경우 이 문제 틀리면 안 된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은 다 대답을 해요. 내가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유형이 뭐야라고 했을 때 디테일 유형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 배경 지식이 어려운 지문이면 모를까 과학이라든가 너네가 좋아하는 또는 너네가 잘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 유형 틀리면 안 돼. 자, 디테일 세부사항 문제라는 부분이에요. 왜냐? 있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백설공주가 어떤 과일을 먹고 쓰러졌니? 라고 했을 때 망고라고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사람 없이 다 사과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동화책을 읽어도 만화책을 봐도 너무나 빡 박혀있는 세부사항이란 문제는 질문이 있고 지문에 답이 그저 있습니다.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거 찾기는. 게을러서 틀리거나 감으로 대충 풀라고 했을 때만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 문제. 세부사항 문제는 뭘 위한 건가요? 내용을 제대로 읽었냐는
가장 간단한 확인학습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부터 고난이도 문제, 예를 들어서 insertion 문제, insertion은 삽입, 문장 삽입, 뭐 탭스나 수능에서는 어휘 삽입, 뭐 연결어 삽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그 다음에 reference, 지시어, 대명사를 잘해야겠죠. 문법적인 것도 연관성 있는 그런 문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우리 아이가 정말 문제풀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왜냐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특정한 문제는 틀릴 수 있어요. 어떠한 문제는 틀리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학년과 학습 방향과 그 다음에 학습 성숙도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지금 잘 갖춰놔줘야 그 이후에 좀 더 스킬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잘 푼다라는 거지, 절대로 100점짜리의 문제를 그냥 점수 80점, 50점을 보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100점짜리 시험지인데 50문제가 쉽고 50문제가 뒤엔 어려워. 자, 어떻게 같은 50점을 맞아도 나는 우리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앞에 있는 문제를 잘 다 맞춘 거고, 두 번째, 뒤에 있는 문제를 잘 맞추긴 했는데 앞에 있는 문제를 많이 틀렸어. 어떤 학생이 더 잘하는 걸까?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춘 학생, 아니면 쉬운 문제를 잘 맞춘 학생? 쉬운 문제를 잘 맞춘 학생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쉬운 문제를 틀렸다라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운이 좋았을 뿐이지 그 실력이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 부분에 문제 영역들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지금 화면을 한번 쫙 봐주세요. 문제 유형이 정말 많습니다. 자, vocabulary, 어휘 문제는 다 아실 거고요. reference, 지시대서. 이게 문제가 뭐지? it, 그 다음에 them. it, them, those, who, 뭐 이러면서 지시대상, 대명사 격인 거를 이제 찾는 그런 문제예요.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문법적인 독해 유형 문제고요. sentence simplification, 문장 단순화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 문장이 나오는데 그거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 뭐지?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 더 전체적인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쌓여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만약 그 문장에 있는 어휘를 모르면 아무리 문장 하나를 집어서 답을 요하겠지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론 디테일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사항 문제, 가장 문제 개수가 많아요. 어느 시험을 보던. 가장 문제 개수가 많고요. 디테일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개수, 세부사항 문제 제일 많고요. 그래서 점수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문제겠죠. 왜냐면 점수를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아서 잘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세부사항 문제겠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 집중 좀 해야겠다, 이런 유형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신경 써도 차근차근 지금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저는 얘라고 생각해요. 세부사항. 정말 꼼꼼하게 잘 읽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용 문제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면 그렇진 않아요. 네, 딱히 그렇진 않아요.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많이 틀린 학생들이 많고요. 안타까운 거는 질문에서 자기가 리딩에서 봤던 어휘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나오니까 뭘 하냐면 그냥 체크해요. 네, 안 돌아가요. 이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건 점수를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이런 유형의 문제인데 오히려 어려운 유형들은 매달려서 보고 있고 막 다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외의 문제들, 추론 문제, 의도 파악 문제, 문장 삽입 문제, 핵심 내용 문제, 그 다음에 분류 문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말을 봐도. 이런 유형 문제들은 스킬적인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학생들이 같이 보고 있다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가 이해를 했고 잘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를 거듭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이걸 잘 넘겨야, 디테일을 잘해야, 세부사항을 이해를 잘해야 추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연결돼 있고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마틱 테이블 어렵죠? 디테일 차트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얘가 중심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거 찾기를 통해서 100% 맞게 만들고 가는 게 오히려 리딩의 정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더라면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이제 분류하는 부분 안에서 기본적인 독해 문제, 어휘 문제랑 세부사항 문제고요. 유형 학습 문제,
지시 대상하고 단순한 문제예요. 뭐냐면 그 대명사를 잘해야 되고 실제 어휘나 이런 문맥 이해가 돼야 되고 고급 유형 문제, 휴론 문제, 문장 삽입 문제. 고급 유형인데 숙달이 돼야 되는 문제, 의도 파악 문제, 내용 분류 문제, 핵심 내용 문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했을 때 너 왜 얘 틀렸어, 얘 틀려서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그린다면 이 정도가 얘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제 그러면은 점수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세요. 점수의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얘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 유형부터 먼저 틀리지 않는 학습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해서 그러면 왜일까라는 부분인데 이제 학습적인 걸로 갈게요.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얘네들을 잘 풀면 돼요. 내용 이해를 잘했다. 이 문제를 유독 잘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연결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 있어요. 인프레스나 디테일은 못 푸는데 문법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휘나 약간 한국식 학습을 좀 더 오래 한 친구들은 reference 문제, sentence simplification, insertion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푸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아무리 잘 풀어도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피라미드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포션이 점수가 어느 시험을 보더라도 얘네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고급 유형 숙달 문제 중에는 솔직히 얘네 다 빼고도 얘는 좀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스케마틱 테이블이라고 해서 캐테고리 차트라고 하고요. 분류 차트라고 하는데 이번에 아마 마지막 챕터라 저도 이번 주에 이제 학습이 나가는데 뭐냐면 디테일이 차트화돼 있어요. 세부사항 문제 하나만 찾으면 되지만 고급 난이도로 올라가서는 차트로 만들어서 분류되어 있는 걸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쉬워요. 왜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프로 서머리 같은 핵심 내용 정리하는 부분은 좀 더 어렵겠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도 내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어떤 거? 기본 독해 문제를 잘 맞추자. 기본 독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내용 이해를 잘해야 되는 세부사항 문제와 어휘 정말 중요하죠. 맨날 이렇게 학원에서 어휘책 주잖아. 이유는 하나예요. 어휘 못하면 독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드리자면 어휘가 가장 핵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휘를 알아야 바로 어디를 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내용 이해를 통해서 독해가 가장 집중해서 묻는 질문들은 세부사항 디테일 문제고요. 디테일 문제는 왜 많은 개수냐? 대부분 독해 영역에서 내용 이해를 하냐 마냐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세부사항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세부사항 문제들이 개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잘 맞출 수 있는 쉬운 기본 문제네? 그러면 잘 맞춰야지. 맞추려면 뭐 해야 돼? 근거 찾기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읽도록 확실하게 해서 정답률을 높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거 찾기를 하고요. 이게 중심으로서 잘 풀이가 된다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다른 유형들의 스킬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즉, 뭐 프로 서머리라든가 인서션이나 여러 방면의 문제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킬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반일수록 제가 많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게 뭐냐면 디테일 문제 틀리지 마라. 네, 디테일 문제는 틀리지 마라. 근데 정말 시험지 같은 거 보면은 단순한 그 세부사항 문제는 안 틀려요. 좀 이제 어려워하는 유형 문제로 가서 조금 어려워하는 패턴이 느껴지는데 그게 정말 큰 차이예요. 어머님들 학원에 가셔서 시험을 보면은 모든 학원이 레벨이 틀리겠지만 1단계에서 만약에 5단계까지가 있다면 1단계 친구들에서 2단계 친구들까지 무조건 해야 될 거는 어휘 많이 외우고 세부사항 문제 잘 푸는 거고요. 다른 문제 유형들 전에 그거는 무조건 이게 더 올인해야 돼요. 3, 4단계에서부터는 세부사항 문제는 틀리지 말아야 되며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연관된 다른 문제 유형을 학습해서 잘 하게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요. 탑 레벨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유형은 틀리면 안 되고 어떤 유형은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서 고급 스킬 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단계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도 점수가 단순한 점수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 별로의 우리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포커스할 포인트들이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수업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훈련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다음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리딩을 하다 보면 가장 뭐가 중요하다? 숙제를 하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틀리면 틀렸어 하고 넘어간다? 그 문제 또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알고 제가 이번에 한번 어떤 수업에서 학생한테 오답을 골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게 답이 아닌 거 같냐고. 너는 골랐지만 이제 답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는데 왜 아니야? 찾아봐. 라고 거꾸로 됐어요. 왜냐면 실제 분석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답을 못해요. 근데 여러 번 읽고 나더니 본인이 생각한 게 확실히 나와요. 읽었을 때 이런 핀포인팅을 착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찾아야 돼요. 왜냐면 그냥 틀렸네 올바른 답이 있는데 여기 근거네가 아니라 내가 답을 골랐을 때는 왜 틀린 답을 골랐는지를 통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답이라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다음번엔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오답 체크를 이제 리딩에서도 하고 문법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업에서도 많이 자주 묻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리딩은 가장 연결고리가 뭐다? 이해력이다.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게 독해이기 때문에 그 이해도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에 대해서 테스트를 지문과 문제를 통해서 풀이를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성적으로서 우리가 이해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독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해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독해는 문제를 풀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질문을 읽는 거야. 그래서 난 질문과 보기를 볼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여기서부터 순서가 틀렸어요. 독해가 뭐야?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부터 보고 지문 보고 질문과 지문 보기라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나가야 맞습니다. 독해가 뭐야? 내용 이해가 우선이죠. 그래서 지문을 읽어야 한다. 지문을 읽은 후에 문제와 보기를 보고 평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문제풀이에 대해서만 포커스하다 보면 제일 함정인 게 뭔 게 내용 이해가 주가 아니라 문제가 주가 돼요. 그럼 문제를 보면서 애들은 단순하면서 약간 귀차니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키워드 같은 거 살짝 우리 단어 암기할 때 애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단어랑 앞단어랑 조합해서 빨리 배우려고 독해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질문과 키워드 조금 보고 살짝 보고 있는 것만 찾아서 읽어요. 그러니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왜냐면 독해를 문제를 낼 때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머리에서 독해에서 놓쳐놓고 문제만 대충 보고 들어가서 지문을 읽는다면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이 되게 좋은 아이들이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꼭 되게 머리도 좋고 단어도 많이 알고 있는데 성적 내에서 열심히 나름 하는 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독해가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학습적인 습관을 좀 보거나 면담을 하거나 들어보면은 딱 그게 있어요. 문제풀이가 우선이네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중요성보다 문제 보고 돌아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적으로 푸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7, 80점은 맞을 수 있지만 90대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독해의 정석은 뭐다? 문제풀이가 아니라 내용 이해다. 내용을 이해를 위해서 문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뭐다? 지문에 대한 이해다. 그 다음에 이해를 다하고 문제를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 푸는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식 자체도 독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앞으로 기본적인 생각이 바뀐다면 그 다음은 조금 더 세밀하게 바꿔주면 되는 게 내용 이해를 그럼 나는 잘해야 돼. 어떻게? 주제와 전개를 잘 꼼꼼하게 읽어서 알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주제를 제목을 통해서 가장 큰 주제 파악, 문단별로에 대한 분류 이해를 통한 리딩을 통해서 전체적인 전개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은 어떻게 근거를 찾는지에 대한 훈련이 따라준다면 정확하게 정답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근거 찾기를 통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는다면 뭐가 될까요?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고 정답을 많이 맞추면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지금 당장의 점수보다 독해 실력은 쌓이는 실력이에요. 할수록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점점 더 실력이 다방면으로 낮아요.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좀 가다 보면 문법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독해를 잘하면 문법도 잘하고, 독해를 잘하면 라이팅에도,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또 많기 때문에 뭐가 된다? 스피킹 와이즈에서도, 유창성에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해는 중심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독해를 이렇게 차근차근 유형별로 묶어서 학습하는 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저희 KNS가 가장 장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저희 학원은 리딩을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자, 보시면 KNS 같은 경우는 그래서 리딩을 했을 때 첫 번째 스텝이 어휘입니다. 저희는 그냥 어휘책이 따로 있지만 어휘책 외에 핸드북을 통해서 그때 그 주위에 배울 독해 지문, 지금 보이시면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생활용어라든가 내가 모르는 나한테 맞는 난이도의 어휘만 외우는 거가 아니라 내가 학습할 독해 내용의 어휘도 외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습 연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독해를 열심히 그 단어를 외웠다면 독해 수업을 할 때 반영이 돼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토플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토플 주니어 교재를 사용하면서 문제 유형별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는 책들을 통해서 유형별 분석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근거를 찾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를 계속 아이들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배우고 또 그 문제 유형을 풀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제 유형 분석까지도 하게 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끔 연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벨별로 오답 노트 분석이 같이 들어갑니다. 상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반은 오답 노트는 당연히 왜 틀렸냐에 자기가 인지를 해서 바로 해설하고 찾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책 외에도 테스트 시간이 있어요. 테스트 세트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실제 실전에서 시험을 보듯이 풀고 오답 또는 근거 찾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안에서 이제 차근차근 이런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학습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학습으로 또 끝나지 않고 독해를 마냥 문제풀이 외에 또 아카데믹 익스펜션 A 수업이죠. 요즘에 우리 애들이 A 수업 많이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A 수업을 통해서 또 한 번 이해를 유창성으로 이끌어줍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독해 지문, 문제도 풀었고 단어도 외웠고 읽었고 문제도 풀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읽었지만 배경 지식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에드윈 허블의 텔레스콥에 대해서 읽었는데 텔레스콥에 대해서 에드윈 허블이라는 이름도 기억나고 하지만 잘 몰라. 문제는 그때는 풀었지만 잘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 배경 지식 쪽으로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나의 고유의 배경 지식이 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초등학생들은 배경 지식이 솔직히 지금 코로나 여행도 많이 못 가면서 필요한 거는 책으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제3자의 이야기 또는 책. 그래서 저희가 A를 탄생시킨 게 이제 단어도 읽고 지문도 읽고 문제도 풀었지만 그럼 그걸 배경 지식으로도 흡수시키려면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읽었던 지문에 대해서 원어 수업으로 다시 읽고 summarizing. 영어로 summarizing 스킬을 또 배웁니다. summarizing 스킬을 배울 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단별로 정리해가는 게 독해 이해력엔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다. 원어 수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읽기 수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좀 안타깝다라고 느꼈던 게 20년, 15년 전, 5년 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높은 반이든 낮은 읽기는 읽는 거 굉장히 잘했어요. 소리 내서 읽었을 때 발음도 좋았는데 요즘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높은 반 읽으라고 하면 버벅대요. 왜냐? 눈으로만 읽었지 소리 내서 읽는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변화가 돼가니까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저희가 아이들하고 큰 소리 내서도 원어민 선생님이 발음이나 인토네이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말을 할 때는 읽고 또 서머라이징 하면서 문단에 대한 내용도 익히게 되고요. 그래서 키노트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내용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선생님이 다 해주면 우리 아이는 자가 실력이 없겠죠. 그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아카데믹 커넥션, 즉 본인 스스로 우리 아이들한테 연관 주제, 예를 들어서 에드윈 허블이면 에드윈 허블에 대해서 배우고 텔레스코프도 있지만 그가 처음 텔레스코프를 개발했고 텔레스코프 이전엔 이랬고 텔레스코프를 그가 개발한 뒤 이렇게까지 발전했다, 이런 얘기들을 디스커션도 하고 배경 지식도 주면서 연관 주제를 조사하도록 해서 스스로가 본인이 원하는 관련 분야를 더 조사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게 됩니다. 자, KNS만의 독해 방식,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설명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시는 설명이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였어요. 독해라는 과목이 중요하다는 거는 부모님도 아시고 아이들도 아시지만, 독해가 왜 그냥 읽고 문제 푸는 거라는 단순한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학습이란 건 내가 왜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구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독해는 중심 과목이라는 이유는 항상 문제 풀어서 성적이 나와서가 아니라 독해라는 하나의 영역을 만든 이유도 우리가 아는 어휘, 배경 지식, 내용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부분이고요. 독해가 줄 수 있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많을 수도 있지만, 또는 독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여러 방면의 연결고리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초등생은 아주 안 좋은 습관으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쪽으로 또 제대로 안 읽고 푸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지금부터 고쳐놔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정적이게 읽을 수 있고요. 대학생들 보면 꼬마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저는 이제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 게. 오히려 큰 애들일수록 많이 힘든데, 고쳐놓으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는 애들 중에 꼭 틀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점수가 만점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항상 큰 애들도 똑같아요. 학습 패턴 분석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잘못 풀고 있어요. 잘못 근거 찾기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걸 고치기가 시간이 걸리지만 고쳐놓으면 이제 그걸 터득해서 그 문제를 틀리지가 않죠. 그래서 지문이란 거는 첫 번째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요. 지문 읽기의 방식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잘해서 내가 어떤 기본기를 잘 지금 탄탄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점수가 점점 쌓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이제 KNS 학원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정규 프로그램이 주 2회 월급 화목에 있고 주 1회 반도 있습니다. 저희가 레벨이 편성이 이제 단계별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뭐 ABC 1, 2, 3단계면 저희는 이제 5단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주니어 반 같은 경우도 이제 4단계지만 이번 학기는 3단계까지만 오픈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안에서 단계별로 레벨 테스트를 보셔야 그 반에 배치가 되는데요.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레벨 테스트 보시면 에세이를 이제 제가 읽으면서 점수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막 많이 받아 높은 반을 가시고 싶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성실하고 아이한테 맞는 단계에 배치가 된다면 정말 1년 안에도 3-4단계 빡빡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한테 안 맞는 단계를 그냥 괜히 고집해서 높은 반이 좋아서 올라가시면 거기서 계속 또 1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레벨에 상관없이 학원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실력 레벨에 맞춰서 학습을 하다 보면 빠르게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딩 시험, 그래머 시험, 그 다음에 라이팅 시험 보는 영역 안에서 꼼꼼하게 아이한테 꼼꼼하게 읽고 근거 찾기에서 잘 풀어라라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많은 반들이 이제 좀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번 주말 또는 이제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하셔서 원하시는 요일이나 시간대에 반 배치를 받으시려면 이제 좀 더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설명회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학습 릴레이 설명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문법 수업에 관련돼서 설명회가 갈 거고요. 그런 부분에 안에서 저희가 자주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어휘, 학습에 관한 설명회를 또 한번 학생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설명회를 열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안에서 많이 KNS 설명회 소식 좀 접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 창에 띄워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부끄러우셔서 톡에 이제 못 올리셔서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 항상 열린 상담실, 초등반 상담실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아마 안내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상세하게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실로 문의를 주시면 아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KNS에서 레벨업 학습 전략 설명의 2탄 문법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마 관심 가져주시고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후반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과 주 2회반, 1회반, 그 다음에 학습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참여하셔서 프로그램별로 얼마나 다양하고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게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KNS가 초등부뿐만 아니라 중등부를 가서도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가 잠깐 또 날씨가 어두워져서 내리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